세계는 지금 북극으로 향하고 있다. 차가운 백길 북극 항로를 헤치고 미래 자원의 땅으로 골드러시가 진행 중이다. 이곳에는 전 세계 미개발 원유와 천연가스의 4분의 1이 아직 개발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NSR is just taking the first step, and it is going to depend a lot on what type of development we will see along the Northern Sea route. 중국은 북극 항로 개척에 국운을 걸었다. 2020년까지 원유의 15%를 북극 항로로 실어 나르겠다고 선언했다. 北极的话，因为这个大家都知道，北极航道的话是我们很多航海人的那个一个梦想，就是真正的黄金水道在北冰洋。 일본은 1990년대 이미 극지 연구 탐사에 나섰다. 최첨단 극지 과학 기술을 갖춘 북극 개발의 선두주자다. これはすでに500弱ぐらい年間ございますので、サービスを必要としているお客様はたくさんいらっしゃると考えています。 세계 제1의 조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북극 자원 개발 인프라를 주도하고 있는 한국. 북극에서 미래를 찾고 있다. 향후 10년 뒤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물론 중국의 후발로서 따라오는 부분도 배제해야 되고 우리의 특화된 기술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북극으로 가자. 북극 시대를 선점하기 위한 동북아 삼국의 운명을 건 승부. 과연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러시아 북서부에 위치한 바렌츠 해. 일 년 중 300여일 가까이는 두꺼운 얼음과 눈으로 뒤덮여 있는 극한의 바다다. 배 한 척이 쇄빙선 호송도 없이 얼음을 뚫고 운항하고 있다. 자체 쇄빙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얼음을 깨며 스스로 백기를 만들어 달리는 이 배는 세계 최초 쇄빙 유조선이다. 북극바다 항해 일주일째, 목적지가 가까워진다. 조타실에는 긴장감이 흐른다. Наиболее, так сказать, значимые факторы, ключевые факторы при погрузке терминала Варанды в летний, осенний период, в принципе, показала практика. Это ветер, течение, то есть составляющая ветротечения. А в зимний период, вот когда у нас льдовая стоянка, скажем так, это, конечно же, направление дрейфа льда. Все зависит от него. Когда лед поворачивает и так далее. Ну а дрейф льда у нас в основном обуславливается это течение, приливы древными течениями. 드디어 얼음바다 한가운데 무엇인가 보이기 시작한다. R&D 터미널. 바다에서 원유를 뽑아 올리는 시설이다. 쇄빙 유조선이 기름을 옮겨 싣기 위해 시추 설비 앞으로 바짝 다가갔다. 밧줄이 배로 넘어왔다. 배에서는 밧줄을 끌어당기기 시작한다. 이 밧줄은 송유관과 연결된 밧줄이다. 시추 설비에 저장된 원유를 유조선으로 옮겨줄 송유관이 모습을 드러냈다. 안정적으로 원유를 옮겨 싣기 위해 쇠줄로 단단히 고정시킨다. 본격적인 원유 선적 작업이 시작됐다. 이 유조선은 한 번에 원유 7만 톤을 실을 수 있다. 북한의 현장에서는 신속하게 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
드디어 결합이 이루어진다. 북극산 원유가 세상에 나올 준비를 마쳤다. 이 배는 북극바다 유전과 러시아 북단 항구를 오가며 원유를 실어 나르고 있다. 바렌츠해의 유전 개발 현장에서만 최소 30척 이상의 쇠빙 유조선을 더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90년대 중반 세계 육지와 근해 유전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에너지 회사들은 북극으로 눈을 돌렸다. 불과 20년 만에 북극해 주변 46개의 석유와 가스 유전에서 활발한 생산이 이뤄지기 시작하면서 급지용 선박 수요도 날개를 달고 있다. 세계 최초 쇠빙 유조선을 개발한 곳은 한국의 조선소다. 세계 조선 시장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극지용 선박 건조에 운명을 걸었다. 평범한 배로는 동북아 3국의 선박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네, 약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저희 조선소가 대형 조선소로 거듭나면서 향후 10년 후에 저희들이 어떤 먹거리를 찾을 것이냐. 그때 본 게 북극의 자원이었습니다. 이 북극에 우리가 최초로 만든 배를 가지고 이 자원을 수송하는 쇠빙 유조선을 만들어보자 하는 게 저희들의 개발 목표였습니다. 세계 최초로 개발된 극지용 원유 시추선 스테나 드릴막스. 한 척당 가격이 무려 1조 원에 달한다. 극지용 선박은 조선 기술을 가늠하는 기준이다. 세계 1위, 한국조선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저희들은 이미 한 번의 건조 경험을 통해 가지고 필요한 기술들을 다 쌓은 상태고, 그다음 중요한 것이 각 국가에서 요구하는 환경적인 조건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는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한번 경험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극지용 드릴십만 놓고 보자면 경험을 쌓은 저희들하고 경쟁이 될 만한 상대는 아직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한 대형 조선소. 원통형의 독특한 구조물이 눈에 띈다. 바다에 매장된 원유를 뽑아 올려 저장하는 이 해양 플랜트의 이름은 골리앗. 무게만 52,000톤, 30층짜리 아파트와 맞먹는 높이다. 골리앗은 우리나라 하루 평균 원유 소비량의 절반 정도를 보관할 수 있다. (4년) 동안 계속된 작업이 이제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 우리 기술로 만든 세계 최대 극지용 해양 플랜트의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다. 현재 배관 설치 공정은 배관 설치는 90% 현재 테스트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전개장 케이블 풀링 작업은 약 60%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시운전 작업이 현재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른 아침 현장 간부들이 속속 모여든다. 시작. 자,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입니까? 골리앗의 시운전이 다가온 요즘 현장은 초긴장 상태다. 나머지는 다 세 개가 김영환 기장님, 탑사이드 에어 시스템. 그걸 좀 해야 될 텐데. 요 지금 저 오븐에 TG 오퍼레이션하고 관계 있습니다. 극지용 해양 플랜트 제작은 한 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고도의 기술력이 핵심이다. 현장에서는 정밀한 작업과 반복적인 점검이 이루어진다. 극한의 환경에서 자칫 사소한 결함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조선소는 기술로 극지용 해양 플랜트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골리앗의 원통형 구조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극지 기술의 집약체다. 눈이나 얼음이 덮이면은 이걸 전부 다 전기 열선을 통해 가지고 다 그걸 녹여 가지고 흘러내리도록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통형으로 이렇게 설계한 제일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동그란 형태니까 어떤 방향에서 파도가 오건 바람이 오건 굉장히 안정성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선소는 요즘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다. (2014년 5월) 골리앗이 북극권 유전에 옮겨지는 날, 우리나라 북극 진출에 또 다른 이정표가 세워질 것이다. 북극권 해양 플랜트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 2040년쯤에는 6천억 달러를 넘을 전망이다. 최근에 우리 조선업계가 이 불황 가운데서도 해양 플랜트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 수주 업적을 올리고 있는데, 아마 이 해양 플랜트 이어서 몇 년 후에 아마 러시아나 이 북방 쪽에서 이런 북방용 석유 시추선이나 해양 플랜트나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늘어났을 경우에, 그럴 경우 우리 조선사들이 그런 쪽에서 상당히 수입원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다른 나라에 보다 훨씬 나은 경쟁력을 그쪽에서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뛰어난 조선 기술은 우리나라가 북극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북극 보포트에서 3주 동안 탐사에 나선 우리나라 수입익 연구선 아라온호는 캐나다 북극권 대륙붕 41곳을 탐사해 진흙 화산을 찾는 등 성과를 얻었다. 아라온호의 극지 탐사에는 전 세계 연구진들의 참여 요청이 끊이지 않는다. 아라온호는 세계 최고 수준의 최첨단 장비를 갖춘 바다에 떠있는 해양연구소다. 남들이 갖지 못했던 해역에 얼음을 뚫고 들어가서 미답 해역에서 새로운 현상을 발견할 수, 주도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게 굉장히 서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거와 우리가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이런 아라온 같은 최첨단의 그 연구 장비가 장착된 새벽 연구선이 거의 없어요. 한 5손가락에 이렇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연구선이 없기 때문에 그 많은 국가에서 아라온에 같이 이제 승선을 해서 조사도 하고 싶고 조사하기를 요청도 하고. 아라온호는 우리 조선 기술로 만들었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 아라온호의 건조로 한국은 수입잉선을 자체 건조한 5번째 국가가 됐다. 세계 1위의 조선 기술을 바탕으로 북극 연구도 주도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은 곧 제2의 아라온호를 건조해 독보적인 극지 연구 체계를 갖추려 한다. I think for Asia and for the north of Russia is the potential for destinational traffic, ships that bring minerals, oil and gas to the south. These are the probably the short-term benefits of this route. And it's also helping, especially with a country such as yours in Korea, the shipbuilding technology that has supported the Northern Sea Route. It's very important ship technology for the entire Arctic region. 극지용 선박 원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시설도 속속 갖춰지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이자 세계에서 2번째로 큰 빙해 수조.
실제 북극의 얼음을 얼마나 비슷하게 재현할 수 있는가가 빙의 수조의 기술력을 결정하는 핵심이다. 북극 관련 핵심 시설을 국내에 보유함으로써 앞선 조선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우리나라는 북극 연구기지와 자체 쇠빙선, 자체 빙의 수조라는 3대 인프라를 두루 갖춰 북극 기술 강국 반열에 올랐다. 우리나라 빙의 수조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건조되는 쇠빙 선방들의 기술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험 설비를 갖추어서 많은 경험을 저희들도 쌓고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또 모형 시험을 통해서 설계하는 배의 성능을 잘 추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할 예정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013년 한국은 북극 개발에서 중국과 일본을 따돌리고 주도권을 잡았다. 세계 조선업계의 최대 관심사였던 50억 달러 규모 러시아 야말 프로젝트의 천연가스 쇠빙 운반선 수주를 따낸 것이다. 러시아는 세계 최초, 최고 성능을 요구했다. 대우조선은 세계 추진기로 2.5m 두께의 얼음을 깰 수 있는 기술을 지시해 한중일 등 8개 조선소와의 경쟁에서 최종 승자가 됐다. 북극 자원 개발과 수송에 참여할 유리한 고지도 함께 점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조선 기술이 북극 개발의 새 역사를 만들고 있다. 야말 LNG 프로젝트만 해도 그게 상당히 거대한 LNG선이 16척인가 이렇게 대량 발주하는 건데 그 야말 프로젝트 자체 중국이 포션이 20%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사를 그쪽에서 선택했다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기술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그런 측면이 높습니다. 그리고 (2013년 11월) 일본도 북극 개발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 일본의 기상정보회사가 인공위성을 발사한 것이다. 웨더뉴스의 인공위성은 지구를 하루에 서너 차례 돌며 북극의 얼음을 실시간 촬영한다. 10km 상공에서 관찰하던 수준에서 500m까지 초정밀 근접 촬영을 한 것처럼 성능을 20배 정도 높인 것이다. 지난 2008년부터 개발한 이 인공위성은 10kg의 아주 작은 위성이지만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다. 북극해의 해빙 상태를 보다 자세히 관찰할 수 있어 통상 열흘 정도를 예측하던 얼음 정보를 3, 4주까지 멀리 내다볼 수 있다. 我々が今使っている情報だけでは船が通る北極海航路上の海氷の状況を細かく適切に得るということがまだ不十分ですので我々自身独自の衛星を上げてその情報をより充実させて海氷の情報をより高精度に見たいところの情報が分かるようにしたいというのが衛星を上げる目的です。 웨더뉴스는 축적된 정보로 정확하고 빠르게 북극 기상 정보를 제공한다. 1980년부터 30년 동안 북극의 얼음은 30% 이상 줄어들었다. 이 회사는 이런 환경 변화에 주목해 북극 기상 정보 서비스를 시작했다. 북극해 기상 정보를 총괄하는 아이스 센터. 이곳에서는 극지항로 기상정보 시스템으로 북극해 얼음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시해 전 세계 해운선사와 관련 기관들에게 유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극한의 환경인 북극해에서 안전한 운항을 보장하는 등대 역할을 하고 있다.
その船にとってその海氷というのは大きなリスクになります。厚い氷があるところに不用意に行ってしまうと船体にダメージを与えたりして非常に危険な状況になりますので、その危険を回避するために適切な情報を提供するというのが非常に重要になってきます。 이곳에서는 24시간 인터넷으로 기상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17명의 기상캐스터들이 일상적인 날씨 정보부터 극지 기상 정보까지 맞춤형 기상 정보를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다. 이 회사는 전 세계 100여 개의 기상 정보 회사 가운데 자체 인공위성까지 갖춰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와 경쟁할 정도의 위상을 갖췄다. 이 분야에서 일본의 독주는 계속될 전망이다. 北極海通ることによって彼らはその採算をコストを安くしたいというところがございますけれども、それが予測が、あらかじめそのロシアに申請する期間がかなり2ヶ月以上前とになっておりますから、かなりその前からですね彼らは準備する必要があるということで、我々はその衛星の方から実況を入手してそれを中長期の予測の方にですね。 북극 항로 이용 선박은 지난 2010년 4척에서 최근 4년 사이 60척으로 15배 이상 증가했다. ヨーロッパを出港する際に、今回はおそらく氷が、のエリアが少ないし、氷の厚さも薄そうだから、北極海航路を通ろうか。で今回はやはりカバレッジも大きいし、これは遅延リスクもあるというふうに判断すれば、従来のトラディショナルなルートを通るっていうような判断ができるようになると思うんで、そういうその実際のオペレーションに関する情報の提供っていうインフラ、そういったものを作っていかないとですね、まだ経済性の評価っていうのはかなり難しいのかな。 1995년 8월 요코하마항 쉐빙 화물선 칸다락 샤오가 북극 항로 시범 운항에 나섰다. 일본은 이미 90년대 중반 인스로프라는 국제 공동 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극지형 쉐빙 화물선을 띄웠을 만큼 북극 항로 개발을 선도했다. 북극 항로를 통해 일본에서 노르웨이 북쪽까지 한 달간 운항하며 운항법과 자연 조건 등 항로 개척을 위한 전방위 탐사를 벌였다. 당시 일본의 북극 항로 시범 운항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첫 항해로 꿈으로만 여겨졌던 북극 항로를 실현시킨 사건이었다. 이후에도 일본은 북극해 천연자원 탐사 활동을 벌이는 등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북극 이슈에서 한국과 중국을 압도했다. オホート海の時にかなりいろいろな技術開発をやりました。ですからそのボホート海の時のその一滴も油を得られなかったかもしれないんですけれども、技術的なね得たものというのは非常に大きかったわけですよ。だからその時点ですでに日本はそのこういう中を走る商業的な船を作る技術をある程度完成度を高めたと。おそらく時の評点では 80% ぐらいのところまで来てたと思いますね。 일본의 북극 개발에 대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쉐빙선 시라세호다. 이 배는 중국, 한국의 쉐빙선과는 달리 순수 연구용이 아닌 해상 자위대에서 군수물자 수송용으로 쓰이는 함정이다. 시라세는 2008년 건조된 일본의 세 번째 쉐빙선으로 이미 일본은 1960년대 시라세의 1세대 격인 쉐빙선을 건조했다. 시라세라는 배 이름은 전 국민 공모를 통해 일본 최초 남극 탐험대장 이름을 따지었다. 일본 최초의 극지 탐험가 시라세 노부. 북극을 동경했지만 피어리의 북극 정복 소식에 남극으로 방향을 돌렸다. 시라세라는 이름에 얽힌 배경처럼 시라세 역시 법률에 묶여 남극 탐사에만 이용할 수 있는 반쪽짜리 신세다.
하지만 최근 동북아 3국의 북극 선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본에서는 시라세를 북극 개발 탐사에 이용하자는 움직임이 뒤늦게 일고 있다. 法律を変えるためにはやはりその国会議員の中で北極に対する関心がですね、今少しずつ高まってますが、高まっていってですね、また業界団体、外の団体がですね、国会議員にすぐに働きかけることによって法律改正に向かっていくと思いますので、現状では残念ながら利用できないですが、もし利用できるようになれば日本も独自の砕氷船を持ってですね、北極海でいろいろな観測研究ができるようになると思います。 일본 정부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한국과 중국의 북극 항로 개척에 자극받은 일본은 2014년 상어분항을 준비하고 있다. 我々国土交通省においてはですね、去年の8月に、北極海航路の、利活用の可能性に関する省内のですね会議を8月に設立いたしまして、今年の5月にですね中間取りまとめたところでございます。で今後はですね今年1年間予算を使いまして北極海航路のですね現在ロシアが課している制度がどうなっているかとか経済的にそれが南回りと比べてメリットがあるのかとかそういったものをですね今逐一調査しているという状況でございます。 일본의 이러한 북극 진출 정책에 힘을 더하는 것이 지리적 장점이다. 일본 홋카이도 토마코마이항은 반중일 세 나라 전체 항만 가운데 북극 항로와 가장 가깝다. 더군다나 토마코마이항은 일본의 다른 항만들보다도 지질학적으로 지진이나 쓰나미 피해가 적고 수심도 깊어 대형 선박의 출입이 수월하다. 특히 1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넓은 배우지를 갖추고 있어 북극 항로가 활성화될 경우 항만 시설을 확장할 수 있는 여력도 충분하다. 石油の備蓄基地もあります。それから石炭の火力発電所もあります。そういったその北極海航路に期待するのはもちろんコンテナ航路もあるんですが、非常に豊富な資源エネルギーがですね北極海から供給されるということもありますので、苫小牧にそういう資源エネルギー型の企業も立地しておりますので、非常に日本にとって、北海道にとって、苫小牧にとってですね、これまでの持っているポテンシャルを十分に生かせる、そういったことが期待できるのかなと思います。 최근 이곳에는 유럽과 러시아 선사들의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러시아 원자력 스위빙선사 대표단도 일본의 대형 항만들을 제쳐두고 토마코마이항을 방문해 주목을 끌었다. 북극 항로가 활성화될수록 토마코마이항이 거점 항만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높게 본 것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분석 결과 북극 항로를 이용할 경우 일본이 가장 유리하다. 비용 절감 효과도 중국과 한국보다 앞서 향후 일본의 움직임이 북극 경쟁의 변수로 여겨진다. いうことになりますと当然選択肢をたくさん持ってないといけない。いろんなとこから資源を調達できる道でオーストラリアももの大きなウエイトを持ってます。オーストラリア資源ですね。それから南アジア資源も大きいです。アフリカの資源も同等です。そういう意味の中でロシア資源というのはその北極海が通れるとすれば非常に近場の資源になるわけですね。そういうこともあって外務省もタスクフォースを立ち上げ北極海タスクフォースを立ち上げましたし、国土交通省もいろいろな関係の委員会を立ち上げて勉強会でしょうかね。で国として何かする方策があるだろうかということを考える勉強会が作られているわけです。 중국 경제의 심장부 상하이. 세계 1위 컨테이너 항만이 자리한 곳이다.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세계 물류 중심 도시의 위상도 얻은 것이다.
이곳에 중국의 북극 정책을 일컫는 이른바 북극 공정의 산실이 있다. 중국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정책을 바탕으로 기업들도 앞다퉈 북극의 자원 개발과 물류 수송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我想这也是进一步把这个问题，北极的海冰的退缩，以及北极航道可能开通这样的重要的信息，向中国的政府、中国的社会和企业进行了一个有效的一个传递，以促进了中国社会对北极航道的关注和重视，当然也鼓励了中国的企业来进行参与到北极航道的国际合作，以及应用到他们的事业发展当中去。 이 북극 공정 정책을 구현하는 천병이 바로 쇠빙선 쇠룽호다. 쇠룽호 출항식이 있던 날 대대적인 환송식이 열렸다. 중국 정부의 강한 지원을 엿볼 수 있다. 쇠룽호는 북극 항로 개척을 바라는 중국의 염원 그 자체다. 北极的话，因为这个大家都知道，北极航道的话是我们很多航海人的那个一个梦想，就是说真正的黄金水道在北冰洋。我想呢，这个就是说，我想这是我们几代航海人都想去实现的这个梦想。到我们这现在历史的机遇给了我们，那我们应该是抓住，要很好的利用这个，也给我们后面的航海人跟我们全人类创造一些机会或者一种财富，让我们的地球更美好。 쇠룽호의 출항을 알리는 붉은 깃발이 힘차게 나부낀다. 군중들의 환호 속에 분위기는 최고조에 이른다. 출항을 앞둔 원정대의 표정에 비장함이 묻어난다.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각국에서 몰려든 언론의 취재 열기도 뜨겁다. 중국 극지 정책의 바로미터가 될 쇠룽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다. 드디어 쇠룽호가 항해에 닻을 올렸다. 이들이 향하는 곳은 이번에는 남극이다. 이미 남극의 연구기지 3곳을 운영 중인 중국은 이번에 새로운 기지 한 곳을 추가로 건설하기 위해 쇠룽호를 보내는 것이다. 중국은 최근 해양강국 건설이라는 깃발 아래 남극과 북극 등 극지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쇠룽호는 주어진 임무를 마치고 출항 5개월 뒤 다시 상하이 항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쇠룽호는 이미 1990년대 말부터 남극뿐 아니라 5차례나 북극을 다녀왔다. 특히 2012년 쇠룽호의 북극 항해는 의미가 크다. 칭다오에서 아이슬란드까지 50여일간의 항해 동안 북극 항로 상업 운항을 위한 사전 답사를 한 것이다. 중국이 북극 항로 개척을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는가를 알려주는 증거다. 简单来讲，就是我们这条船怎么走的。 比如说沿途可能会遇到什么问题，我们给他总结一些这方面的经验，而且就是说航行过程中会遇到什么问题，他们可能也需要知道。还有就是说，像北极航道，现在目前来讲，应该是俄罗斯认为这是它的领海，它这里是强制引航的，就是说通过它这条通过它这个航路的时候，怎么和俄罗斯去沟通，然后 怎么样去就是谈相关的这些事情，需要哪些准备工作？可能我们会给他提供这些帮助。
네덜란드 로테르담. 이른 아침부터 전 세계 언론이 모여들었다. 이들이 기다리는 것은 중국 국적 화물선 용성호. 예인선의 도움을 받으며 용성호가 모습을 드러냈다. 딱히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평범한 화물선. 전 세계가 이 배에 주목한 이유는 무엇일까? Really important for us because Yuncheng is the first commercial vessel that goes through the NSR. So, and it's also important not only because of business but also for Russian science. 쇠룡호가 열어놓은 뱃길을 따라 용성호가 중국의 첫 북극 항로 상업 운항의 역사를 썼다. 벌크 화물선이지만 컨테이너를 싣고 북극 항로를 횡단한 세계 최초 사례다. 더 놀라운 것은 얼음에 견딜 수 있는 내빙 성능을 전혀 갖추지 않은 평범한 일반 화물선이라는 점이다. 과연 경제성은 어땠을까? 부산신항에서 출항을 준비 중인 머스크사이의 맥키니 밀러호. 출항을 앞두고 컨테이너를 싣는 작업이 한창이다. 한 번에 컨테이너 18,000개를 실을 수 있는 이 배는 세계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 선박이다. 목적지는 용성호와 같은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 부산을 출발한 맥키니 멜로호는 인도양과 수에즈 운하를 거치는 남방 항로를 따라 33일 만에 로테르담 항에 도착했다. 반면 부산항에서 중간 급유를 받은 용성호는 22일 만에 같은 장소에 도착했다. 중국은 2020년까지 자국 물류의 15%를 북극 항로를 통할 계획이다. 第一个阶段是当前现在这个阶段，就是以散货航运为主。第二个阶段是主要是围绕俄罗斯和北欧的一些资源输出港，建立工业基地。然后第三个阶段就是形成比较稳定的货流和固定的航线。第四个阶段是集装箱阶段。北极航线将用于集装箱运输，这个阶段将充分发挥出北极航线的优势。中国参与北极航运的开发，也将遵循这个模式。 중국이 북극 항로 개척에 적극적인 또 다른 이유는 북극의 천연자원 때문이다. 이 가운데서도 중국이 가장 눈독을 들이는 곳이 바로 러시아 야말반도. 러시아와 프랑스가 공동으로 개발 중인 야말 가스전 개발 사업에 중국도 최근 동참했다. CNPC, PetroChina, and one company, they are more active than other national oil companies. So they have some specific deals with Rosneft, with Novatek, Gazprom, and other people. So in the short term, they just go slowly, and with opportunities arise, they get more and more involved. 러시아는 북극권의 자원 개발 사업에 중국과 한국, 일본 등 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참여하기를 강하게 원하고 있다. 러시아 최대 국영 에너지 기업인 가즈프롬. 이 회사는 최근 한중일 세 나라 가운데 중국을 북극 자원 개발 협력 파트너로 선정했다. Сейчас мы находимся в очень активной фазе переговоров с практически всеми заинтересованными сторонами в азиатском регионе. Как вы знаете, у нас подписаны основные условия поставок газа в Китай. 북극권 최대 항구인 무르만스크 항이 위치한 콜라반도는 세계적인 철광석 산지다. 중국은 북극권 지역에 매장된 지하 자원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 지역은 철도를 이용해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돼 있다.
내륙철도 수송망과 북극 항로를 통하는 해상 수송망을 통해 자국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게 북극은 유럽의 거대 시장을 연결하는 통로일 뿐 아니라 중국의 심각한 에너지 자원난을 해결할 수 있는 전략적 통로인 셈이다. 中国拥有世界最大的钢铁工业，那么铁矿石的消费量也是非常惊人的。2012年中国消费的铁矿石达到了20亿吨，其中超过1/3是来自于进口。而俄罗斯科拉半岛和斯堪的纳维亚半岛的北部是拥有几个较大的铁矿，中国也可以利用东北航道来进口铁矿石资源。 북극권에서 운송된 자원의 중국 수송기지가 바로 다롄낭이다. 중국 정부는 최근 이곳에 부두를 확장하는 등 대대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동북 삼성 주변 중화공업단지가 활성화되면서 물동량 증가율도 중국 항만 가운데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은 최초의 북극 항로 상업 운항에 나섰던 용청호를 이곳에서 출발시켜 가능성을 타진했다. 可能，假如要说原因的另外的原因的话，可能就是因为它的腹地，比如说东北的腹地，它那个，比如说它钢厂，比如说它那个，还有像那个什么其他的它的因素，它的那个货物的因素，可能会有，就是可能会促使它选择大连港。 하지만 다롄는 지리적으로 한국, 일본과 비교해 불리한 상황. 북한 나진항에서 돌파구를 찾았다. 2010년 저반시설 1개를 10년 동안 빌린 데 이어 나머지 3개 저반시설도 최장 50년 동안 빌려 사용하기로 했다. 북극 항로를 이용해 자원을 실어 나를 경우 나진항은 다롄항보다 1000km나 거리를 단축시킬 수 있어 중국 북극 공장의 완성도를 높일 전망이다. 나진항은 동북 삼성의 국경 지역, 특히 흑룡강 지역에 있는 석탄을 중국 남부 지역으로 실어 나르는 루트로 지금 중국 측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메인 역할일 거고요. 물론 추후에 북극 항로가 열리게 된다면 일정 부분, 그러니까 중국 흑룡강이나 동북 삼성에서 안 나는 어떤 원자재가 거꾸로 나진항을 통해서 중국 동북 삼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기항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한중일 세 나라가 동시에 북극 이사의 옵서버 자격을 획득한 이후 첫 북태평양 지역 북극 관련 국제회의가 열렸다. 참석자들의 관심은 한중일 세 나라의 북극 개발 전략과 동향에 쏠렸다. 중국은 에너지 자원 확보와 이를 운반할 다양한 물류 네트워크 구축에 사활을 걸었다. 일본은 앞선 극지 정보와 유리한 입지 조건을 바탕으로 추격에 나섰다. 한국은 극지 초선 분야 경쟁력을 바탕으로 북극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한중일 세 나라는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The context of a long-term move of activity towards the northern hemisphere, the northern sea route will play over time, could play a very big role over a long time. But it will be very gradual, and we have to talk in the perspective of 50, 100 years for that big shift. In the short term, we believe that it will be a steady growth to the benefit of those nations which are closest to the northern sea route. 이제
얼음이 없는 북극의 여름바다는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이 변화된 상황을 지혜롭게 활용해 누가 북극의 주도권을 잡는가가 한중일 미래 운명의 가늠자가 될 것이다. 2013년 시범운항을 통해 코리안 골든루트의 가능성을 확인하며 북극 주도권 잡기에 뛰어든 한국. 북극을 통해 자원의 길, 물류의 길을 넘어 일의 길을 만들어가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